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당신에게 돈은 두려운 존재인가요? 아니면 고마운 존재인가요? 실제로 2억이란 빚을 졌던 한 남자는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연히 알게 된 방법을 통해 빚을 순식간에 다 갚고 지금은 많은 부를 얻게 되었죠. 그 남자는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의 저자 고이케 히로시입니다. 히로시는 돈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분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현실에서 많은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잘 클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듣고 행동해야 자신의 것이 되니까요. 그러니 오늘 영상을 들으시고 반드시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 사람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있는 쪽보다 없는 쪽,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 눈길을 돌리기 쉽다. 이미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다. 감사합니다는 말 자체가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키워드다. 언제 어디서든 감사합니다를 말버릇처럼 사용하면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더욱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돈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돈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다. 적은 돈이라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전운을 향상시키는 비결이다. 나는 빚을 지고 있던 시절에 의류 판매점을 운영했다. 빚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결심한 이후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었던 것은 이대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변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의류 판매점을 접고 회사를 다니며 변제를 할 것인지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즉시 결정이 내려졌다. 매달 450만 원의 변제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회사에 취직한다고 해서 변제를 할 만한 돈을 벌 수 있는 보장이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쉽게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의류 판매점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의류 판매점 운영에서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양복 스타일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좋아,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은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선 나약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했다. 10만 원, 1만 원, 아니 단돈 100원이라도. 의류 판매점의 상품 구입은 위탁 판매가 아니라 선불을 주고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팔리지 않으면 당연히 적자가 났다. 당시 나는 의류 중에서도 주로 양복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XS에서 LL까지 모두 갖추고 싶지만 그럴 경우 리스크가 너무 컸다. 그래서 매입을 할 때 이런 무늬를 좋아할 고객은
하는 식으로 우선 단골 손님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판매 확률이 높은 사이즈만을 매입했다. 제품을 매입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상대방이 질린다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돈이든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한다는 것은 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중에 1,500원밖에 없으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꼬치구이는 숯불에 직접 구운 꼬치구이가 나을 것인지, 아니면 양념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양념도 활용할 수 있는 통조림이 좋을 것인지 항상 그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최대치를 생각하고 찾아냈다. 아, 이런 일도 있었다. 도쿄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일 때문에 손목시계가 꼭 필요했었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만 원밖에 없었다. 쇼핑센터에 갔더니 그 정도 예산으로도 살 수 있는 시계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는 몇 개의 시계 판매점을 돌아다녔다. 큰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에 내게 3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대충 아무거나 구입해서 착용하고 싶지는 않았다. 몇 번째의 판매점이었을까? 나는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계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거 마음에 드는데? 라고 말했다. 그것은 검은색 원판 안에 숫자만 단순하게 늘어서 있는 시계였다. 하지만 비스듬히 보면 원판 위가 돔 형태처럼 부풀어 오른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마침 가격도 3만 원. 나는 만족스럽게 그 시계를 구입했다. 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고 다니면 일을 하는 도중에 멋진데? 재밌는데? 라는 식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나는 그 시계를 꽤 오랜 기간 소중하게 착용했다. 내게는 3만 원이 아니라 그 10배 이상의 커다란 가치를 안겨준 시계였다. 손에 넣고 싶은 돈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금 가진 돈에 집중하여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돈님도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눈을 빛낼 것이다. 이것이 돈을 새롭게 대하는 방식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돈을 웃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반걸음 앞의 미래를 봐야 한다. 현재를 산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는가?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현재는 조금 다르다. 현재는 자신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범위의 바로 앞의 미래다. 사실 지금은 말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되어버려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몇 초, 몇 분, 몇 시간, 며칠의 단위를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다.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을 사용할 때에는 돈을 지출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평소에 돈을 사용하는 방법의 지침을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절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만 얽매이면 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인생을 보내게 된다. 늘 지저분한 방에서 살고 늘 인간관계가 어긋나고
갈등에 휩싸이는 등 늘 곤란한 현재가 되풀이된다. 지금까지 현재에 집착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시선을 들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확인해보자.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장소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당신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